자, 이번 시간은 상속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객체 생성할 때 메모리부터 잠깐 설명을 좀 할게요. 일단 다트는 특징이 자바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달라서 봐봐요. 어떤 파일이 하나 있으면 이 파일이 이제 다트 파일이면 이 다트 파일에다가 그냥 외부에다가 이렇게 변수를 적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또 혹은 이렇게도 적을 수 있죠. 메서드도 만들 수 있죠. 외부에다가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뭐도 가능하냐면 클래스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또 변수를 넣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num이라고 안 하고 뭐 value는 20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가도 똑같이 함수를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는데 자, 이걸 보면 일단 다트 메인 파일 하나 만들게요. 메인. 여기서 이제 메인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아니다. 그냥 메인을 여기다 만들게요. 이게 더 설명하기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걸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 얘를 사용할 수 있어요. 다트를. 일단 첫 번째로 메인이 실행이 되죠. 1번이. 무조건 메인이 실행이 돼요. 그럼 메인이 실행되려면 조건이 뭐냐면 얘가 실행이 되려면 메모리에 떠 있어야 돼요. 상주에 있어야 되거든요. 메모리에 올라와 있지 않는 거를 CPU가 연산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다 아시죠? CPU가 있고 램이 있으면 램에 있는 어떤 언지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 들고 가서 얘가 연산을 한단 말이에요. 얘는 저장 장치고. 그럼 일단 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메모리에 떠 있어야 되죠. 당연히. 그래서 메인이 메모리에 떠야 돼요. 그래서 어느 공간에 뜨냐면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이 있고 이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에 메인이 뜹니다. 이름만 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 뜨냐면 얘는 안 떠요. 얘는 안 떠요. 클래스 내부에 있는 건 전부 다 뜨지 않습니다. 얘들은. 얘 떠요. 헬로. 클래스 외부에 있잖아요. 근데 얘는 안 떠요. 얘는 뜨는데 얘는 뜨지 않아요. 이 안에 있는 이 내용은 이건 안 뜹니다. 그리고 얘가 떠요. num. 이렇게 세 개가 뜨는 거죠. 일단 메모리에 떠 있으니까 num 값은 10이었잖아요. 이렇게 딱 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뭐가 실행이 되냐면 메인이 실행이 돼요. 얘가 실행이 돼요. 실행. 그럼 메인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이 끝이에요. 프로그램이.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헬로우도 실행할 수 있잖아요. 헬로우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여기서 헬로우. 그럼 메인이 실행되면서 얘가 1번으로 실행되고 얘가 2번으로 실행이 되겠죠. 헬로우가. 그럼 헬로우가 실행될 때
요 중괄호 요 내부를 뭐라고 부르냐면 스택이라고 부릅니다. 스택. 그래서 이 스택은 또 메모리 공간이 따로 있어요. 어떻게 있냐면 스택이라는 메모리 공간이 있는데 스택이라는 메모리 공간은 메서드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헬로 스택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안에 썸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11이 탁 들어와요. 12. 봐봐요. 그럼 어떻게 들어오냐면 1번 실행되고 2번 실행되고 얘가 실행되면서 이 내부에 스택이 딱 열리는 거죠. 그때 얘가 메모리에 쏙 들어오죠. 타이밍이 언제냐면 처음부터 뜨는 게 아니라 언제 뜨죠? 얘는 메서드 실행 시에 메모리가 뜨죠. 메서드 실행 시에 이 부분이 스택에 떠요. 헬로 스택이라는 부분에. 그럼 봐봐요. 얘가 실행이 종료가 되면 이 부분에서 여기서 실행이 됐고 여기서 종료가 되잖아요. 종료 시에 날아갑니다. 스택은 여러분들 메모리 관리를 여러분들이 뭐 분명 하긴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 뭐 스택 오버플로우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스택 메모리를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메서드 내부에서 다른 메서드를 호출하고 메서드 내부에서 다른 메서드를 호출하고 메서드 내부에서 다른 메서드를 계속 지속적으로 호출하다 보면 스택이 닫히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스택 종료가 안 돼요. 첫 번째 열린 스택이. 이럴 때 이제 스택이 쌓이다 보면 스택 오버플로우가 나는데 스택은 특징이 뭐냐면 메서드 실행 시에 메모리 잠깐 뒀다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스택 메모리 같은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얘는 언제 뜨냐면 요 애니멀은 얘는 언제 뜨냐면 이때 뜨죠. 밑에서 여기 밑에서 이렇게 적는 거죠. 어떻게 적냐면 애니멀 A는 애니멀 이렇게 딱 적는 순간 이렇게 딱 적는 순간 얘가 어디에 뜨냐면 힙에 떠요. 힙에. 그럼 어떤 게 힙에 뜨는 거냐면 애니멀이라는 클래스 자체가 뜨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있는 얘가 뜨는 거죠. 얘랑 얘가 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언제 뜨냐면 얘가 실행될 때 3번으로 얘가 실행될 때 그때 여기에 메모리가 뜨죠. 이때 애니멀이 뜨는 게 아니라 value와 그리고 play라는 메서드의 이름만 떠요. value는 20이죠. 됐나요? 근데 이 두 개는 애니멀이라는 클래스 안에 있잖아요. 그쵸? 이 두 개는 찾아가려면 메인 같은 경우는 그냥 찾아가면 되고 헬로우도 그냥 찾아가면 되고 넘도 그냥 찾아가면 되는데 이 두 개는 찾아갈 때 방법이 있습니다. a라는 변수로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찾을 때 a.value라고 해서 찾고요. 여기다 뭐 30으로 변경을 한다면 얘가 이제 30으로 변경이 되겠죠. 그리고 a.play라고 호출을 하면 얘가 실행이 되는 거죠. 이때 만약에 요 내부의 변수가 많이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int k는 10이 있다면 이때 플레이가 실행될 때 갑자기 플레이 스택이 뜨죠. 스택 메모리 공간이 열리면서 여기에 k가 뜨고 값이 10이 딱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스택과 힙입니다. 스택은 메소드 실행 시 뜨고 힙은 다트 원래 자바에서는 힙을 요 애니멀 요거 할 때 객체 생성 시에만 뜨거든요. new 해서 띄울 때. 근데 new는 생략 가능하죠. 다트는. 근데 다트는 자바랑 다르게 클래스 외부에 놔둔 것도 다 메모리에 떠요. 얘들도 이렇게 뜨죠. 요게 조금 다른 거죠.
자, 그럼 볼게요. 내가 만약에 애니멀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는데 얘가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메모리 띄울 때는 이렇게 띄우면 돼요. 애니멀 A는 new 애니멀 이렇게 띄우면 되는데 얘는 생략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띄우면 얘가 이제 이 애니멀이라는 애가 이 힙이라는 공간이 딱 열리면서 여기에 애니멀이 메모리 뜨는데 실제로 이제 애니멀이 메모리 뜨는 건 아니죠. 애니멀 내부에 있는 변수들이 메모리에 떠요. 변수나 메서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힙 공간에 뜨는 거예요. 근데 이걸 쉽게 그냥 이게 뜬 거를 그냥 애니멀이 떴다고 할게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뭐가 가능하냐면 이런 게 가능해요. 만약에 이 애니멀을 도그라는 애가 익스텐즈 하게 되면 애니멀 하게 되면 얘가 이제 부모가 되고 얘가 이제 자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이게 가능해져요. 애니멀 A2는 도그가 가능해집니다. 이게 왜 가능해지냐면 내가 도그를 뉴하면 뉴가 생략돼 있다고 했죠. 그러면 힙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때 메모리에 도그만 뜨는 게 아니라 애니멀이 같이 뜹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뜬 상태에서 A2가 가리키는 건 타입을 따라가거든요, 앞에. 그래서 A2는 얘를 가리켜요. 근데 당연히 모두 가능하냐면 지금 메모리에 도구랑 애니멀이 같이 떴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죠. 도구 D1은 도구가 가능해요. 왜냐면 내가 도구를 메모리에 올리면 이 두 개가 같이 뜨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적었다는 건 D1이 가리키는 애가 얘라는 거지. 메모리에 띄우는 건 얘가 띄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리키는 것만 바꿔 달면 돼요. 결국 얘도 메모리 이렇게 띄워놓고 가리키는 것만 얘로 가리킨다는 거죠. 얘는 메모리 공간에 누구를 가리킬지 타입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봐봐요. 상속이라는 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릴 건데, 첫 번째, 상속은 다형성의 성립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엔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엔진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주 잘 만들어놔서 이거를 이제 재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재사용하고 싶냐면 내가 이제 소나타를 하나 만들 건데 소나타 클래스를 이렇게 재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 엔진을 너무 잘 만들어서.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익스텐즈 해버리면 부모로 잡아버리면 엔진을 코드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클래스 엔진이라는 게 있고 클래스 소나타 익스텐즈 엔진이죠. 이런 코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봐봐요. 엔진이 들고 있는 모든 기능을 소나타가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속 잘했네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상속이 아니죠. 왜냐하면 다형성을 성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봐봐요. 다형성이 성립하려면 다양한 이름으로 부를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뭐냐면 소나타한테 너 소나타니? 응, 나 소나타야. 이게 돼야 되고 이건 당연한 거죠. 자기니까. 그리고 소나타한테 뭐라고도 불러야 되냐면 소나타야. 너 엔진이니? 라고 불러도 돼. 이게 말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소나타는 엔진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상속의 관계가 성립이 될 수 없어요. 왜냐면 다양성을 만족할 수 없으니까. 어떤 게 이제 상속이 되냐면 이런 건 상속이 되겠죠. 만약에 내가 햄버거라는 그릇을 하나 만들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더블 햄버거를 만들었어요. 더블 햄버거를 만들려고 했더니 일단 그냥 만들기는 그렇고 어차피 햄버거니까 패티가 한 장 더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익스텐즈해서 만들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부모고 얘가 자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 이 햄버거 만들 때 굉장히 편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얘를 상속하는 거니까. 더블만 내가 구현하면 되죠. 그럼 이거 다양성 성립하는지 볼게요. 더블 햄버거한테 너 햄버거니? 라고 물어보면 응, 햄버거야. 햄버거 맞잖아요. 그리고 더블 햄버거한테 너 더블 햄버거니? 라고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내가 더블 햄버거니까 이게 가능하죠. 이거는 이제 다양성이 만족되는 거죠. 이때 상속이 가능해요. 상속은 데이터를 물려주기 위해서 상속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아셔야 되는 규칙이 뭐냐면, 첫 번째는 다양성 성립이고, 두 번째는 상속에서 데이터를 물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려줄 때 상속을 쓰는 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타입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럼 타입을 물려주면 뭐가 좋냐? 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요거까지 얘기하면 끝입니다. 봐봐요. 우리 편의점 아이스크림 가게를 예를 들었잖아요. 가게가 있어요. 이 전장에서 전 강의에서 아이스크림 가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 여기 이게 있는 거예요. 쌀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코스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이제 손님이고, 아닌가? 쌀이 손님이었나? 코스가 직원이었다. 얘는 이제 직원이고, 쌀이라는 애가 있고, 얘가 손님이에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이라는 오브젝트가 아직 안 만들어졌죠. 아직 없어요. 이건 아직 미정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손님이 뭘 하냐면, 손님한테 어떤 책임이 있냐면, 주문이라는 책임이 있죠. 그리고 직원한테는 무슨 책임이 있냐면,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내는 생산이라는 책임이 있어요. 그쵸?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내는 생산. 그럼 책임이 있으니까 손님이 이제 주문이라는 메서드를 들고 있고, 직원은 생산이라는 메서드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손님이 주문하는 거죠. 주문을 해서, 주문하면, 얘한테 생산해라고 하는 거죠. 요청하는 거죠. 이렇게. 자, 요청하면 얘가 어떻게 하냐면 코스가 아이스크림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가져와서 얘한테 응답해주는 요 형태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손님이 바뀌게 되면 손님이 예를 들어 러브라는 애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여기서 아까 전에는 쌀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봐봐. 쌀은 코스에게 주문을 한다. 이게 1번이고 2번 코스는 아이스크림을 만든다. 자, 3번 코스는 아이스크림을 쌀에게 전달한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는데 내가 러브를 딱 넣어서 러브가 손님이 돼서 요 역할을 하려고 하면 지금 뭘 바꿔야 되냐면 이 쌀 부분을 다 러브로 바꿔야 되죠.
자, 그럼 이거가 하나의 프로그램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짜는 프로그램을.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만들 거예요. 1번, 쌀이 아니라 손님은 직원에게 주문을 한다. 2번, 직원은 아이스크림을 만든다. 3번, 직원은 아이스크림을 손님에게 전달한다. 자, 요렇게 만들어 버리면 우리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면 되는 거죠. 봐봐요. 아이스크림 가게면 이제 쌀이라고 안 하고 직원이라고 해요. 여기다가 손님 오브젝트를 넣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직원 오브젝트를 넣어버리고, 그리고 여기 아이스크림을 놔주는 거예요. 그럼 봐봐. 손님이 직원에게 요청하고, 직원이 이렇게 요청해서 응답받아서 이렇게 응답하면, 요 시스템을 만들면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수정할 필요가 없죠. 결국은 손님이 아까 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형태를 만드는 거죠. 직원은 코스였고, 이 형태를 만든 거예요. 익스텐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쌀을 만들 때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쌀 하고 나서 손님을 익스텐즈 하고 상속하고, 그 다음에 직원도 이렇게 해서 익스텐즈하고 코스.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집어넣냐면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손님 S는 쌀. 이게 가능하죠. 다양성이니까. 쌀 메모리에 띄우면 쌀이랑 손님이 같이 뜨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가리킨 것만 얘를 가리킨다는 거죠. S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드는 거죠. 직원 E는 코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실제로는 뭐냐면 이 손님 자리에는 이제 이거를 S라고 보면 되겠죠. 이거 S. 직원은 이건 E라고 보면 되겠죠. E. 이렇게 둬버리면 프로그램 수정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러브라는 애를 새로 만들었잖아요. 러브라는 애를 만들어도 러브가 얘를 상속해버리면, 그러면 이 러브도 뭐냐면 손님이거든요. 이게 가능하죠. 손님 S2는 러브가 가능하죠. 왜죠? 어차피 러브가 손님을 상속했기 때문에 얘 메모리에 띄우면 러브 손님이 될 거니까 가리키는 것만 얘가 되는 거죠. S2. 다양성 성립하죠. 러브야 너 러브니? 네. 러브야 너 손님이니? 네.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내가 프로그램을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양성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상속을 쓰는 겁니다. 상속을 쓰면 뭘 할 수 있어요? 실제 존재하는 오브젝트는 직원이 아니죠. 손님과 직원이라는 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오브젝트가 아니에요. 얘들은 추상적인 개념이죠. 실제로는 손님이라는 사람을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손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직원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이죠. 왜 직원이라는 말을 쓰냐면 그렇게 하면 부를 때 편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회사의 직원 중에 뭐 홍길동이 있으면 홍길동은 참 뭐해, 홍길동은 참 일을 잘해,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 홍길동, 우리 회사에 만약에 홍길동도 있고, 그리고 임꺽정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순신도 있고 뭐 이렇게 있으면 내가 우리 회사에 있는 모든 직원이라고 말해버리면, 우리 회사의 직원이라고 말해버리면 이 세 명을 다 포함할 수 있는데, 이 직원이라는 단어는 얘를 다 포함할 수 있는데, 내가 우리 회사의 홍길동이라고 하면 임꺽정이랑 이순신은 제외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추상적인 개념. 추상화시킨 거죠. 추상화시켜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렇게 프로그램 수정이 별로 없어지고 굉장히 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재사용하기도 좋고 유지보수하기도 좋고. 근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다가 실제 오브젝트를 넣어버리면, 실제 존재하는 오브젝트를 넣어버리면 나중에 고쳐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거죠. 상속은 무엇을 위해서 쓰는 거냐면, 상속 3 추상화를 위해서 쓰는 거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